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주 풍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제가 풍수 오운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을 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오운 같은 경우는 전쟁이 많이 일어났었다. 역사적으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오운에 이어서 유군 시대, 유군은 이제 오운 다음에 오는 시기인데, 과연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풍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터의 기운, 자리, 명당 뭐 이런 거는 일단 우리가 어떤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풍수의 기운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운의 변화를 알게 되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제 일반적으로 풍수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풍수하면 뭐 묘자리 아니면 집, 부동산, 터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알 수 있지만 그것도 맞지만 그 위에 기운의 변화, 어떤 운기의 변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다 보면 공부를 하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이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한번 재밌게 풍수에 관심 있고 공부하시는 분 아니면 설령 풍수에 관심이 없다 하시더라도 과거에 이런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풍수적으로 유군 시대 풍수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일단 어떤 형태, 지형 형태 이런 걸 보는 게 일단 형기라고 합니다. 형기론. 이것을 형기가 모양새, 어떤 형태 이런 걸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운기의 변화, 운기 변화 이거는 이기라고 합니다. 이기론. 그래서 이거는 형기는 공간적인 개념이고요. 이거는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즉 공간적인 개념은 바뀌지를 않아요. 하지만 시간적인 개념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이 운기의 변화가 있다. 운기라는 것은 다른 건 아니고 사람도 대운이 있고 어떤 이 기운, 운의 흐름이 이제 변한다는 거죠. 그 변하는데 이 풍수적으로 봤을 때 오해를 하시는 게 한번 명당 형태가 결정되면 영원히 이게 풍수적으로 명당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여주에 가면 세종대왕릉 그게 영릉이죠. 여기를 답사를 간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건 풍수적으로 굉장히 명당터로 봅니다. 이 영릉은. 근데 명당으로 보는데 근데 이게 영릉이 명당이면 한번 명당이었기 때문에 영원히 명당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알 수 있냐면 이 세종대왕릉이 물론 이제 원래는 세종대왕릉이 아니었었죠. 이제 광주 이시 이제 또 이게 들어가 보면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광주 이시가 먼저 이제 썼던 자리를 이제 그 세종 다음 임금이 예종인가요? 태정태세 문종 문단세 뭐 그러니까 그다음 예종 때 그걸 아마 좀 바꾼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좀 헷갈리는데 문종은 아니고 예종 때 이게 이장을 한 겁니다. 이장을 한 건데 결국 이 이장을 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장을 하게 되면 좋은 자리니까 명당터니까 이장을 했는데 계속 그 후순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뭐 임진왜란도 발생을 하고 또 연산군이 쫓겨나기도 하고 연산군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고 광해군도 쫓겨나게 되고 병자호란 그러면 세종대왕의 후순돌인데 그 자리가 좋았다. 그럼 물론 세종대왕 이 자리만 명당이냐? 조선시대 왕릉은 다 대부분 명당터에 했습니다. 하지만 이 운기의 변화 때문에 옛날에 좋았던 자리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안 좋아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유군의 기운이 이제 변하게 되는데 유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군은 역사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풍수적으로 유군 시대, 유군 이 운기의 변화를 볼 건데 사실 이 운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한자 대부분 아시는 자이기 때문에 이 운은 뭐냐면 사실 도로에 비유할 수 있어요. 사람의 운도 변하고 자연의 운기도 변하는데 이 도로인데 이 유군 시대는 방향이 북서쪽으로 해서 건 방향입니다. 건. 건이라는 것은 방향은 이제 북서쪽을 나타냅니다. 북서쪽. 그리고 괴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주역의 건깨를 볼 수 있는데 건깨 같은 경우는 양효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물론 이것을 또 이렇게 겹치면 대성깨가 돼서 이제 중건천이 되는데 이 건깨는 건곤감리 태극기 할 때 이걸 나타내는데 건깨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냐? 이 건이라는 것은 일단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물상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하늘을 나타냅니다. 하늘을 나타내고 곤깨가 땅이죠. 그리고 하늘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어떤 권위, 힘, 권력, 또 개혁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자리로는 북서쪽이고 북서쪽이니까 이건 또 어른을 나타냅니다. 어른 자리. 그리고 회사로 보면 뭐 사장님, 집안에서는 아버지 자리, 곤방은 이제 어머니 자리를 보고 여기는 아버지 자리. 그러다 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유군의 기운이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 유군 시대는 어떤 분들이 있었는지 그걸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세종대왕 유군 시대에 가장 강력한 그때는 강력한 권위를 상징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세종대왕이 여러 가지 유군 시대 세종대왕 시대가 유군 시대인데 이때 수많은 발명품이라든지 한글 창제라든지 추구기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장 문화와 또 여러 가지 발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융성했던 시기죠. 일종의 조선 시대, 일종의 이 개혁 개념이 들어갔던 시대입니다. 세종대왕 시대가. 그래서 세종대왕 시대가 유군이었고 그 다음에 세종 다음에 누구냐? 광해군 때도 역시 유군입니다. 이 사실 광해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이 광해군도 나름대로 뭔가 개혁을 하고 새롭게 변화를 주고 바꿔보려고 했는데 결국 인조 반정이 일어나서 쫓겨나게 되죠. 인목대비 그 사건 영창대군을 죽이고 역사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광해군 시대에도 역시 굉장히 조선시대에 뭔가 변화를 주고 물론 이제 서자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컴플렉스도 있었습니다만 광해군은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이게 청나라하고 명나라 이게 교체 시기에 있다 보니까 그때 부분에서 외교라든지 여러 가지 역량을 발휘했는데 결국은 이제 쫓겨나게 되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광해군 시대 그리고 또 누가 있냐? 정조 시대입니다. 정조 임금도 바로 딱 유군의 운기에 딱 들어가 있어요. 정조 임금이 1800년 이때 이제 원래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임금이 돌아가신 걸 붕어라고 하는데 정조 임금도 개혁군주라고 하죠. 일종의 우리가 개혁군주, 정조하면 개혁군주가 생각나는데 물론 암살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미스테리한 부분이 많아요. 정조 임금. 그 다음에 또 다시 180년 뒤에 누구냐? 바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납니다. 박정희 대통령. 자, 이게 딱 180년씩 뒤에 나타난 유군 시대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나라가 1964년부터 64년 갑진년부터 1983년 개년까지인데 이때 뭐예요? 우리나라는 권위주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권위주의. 그리고 이때 경제 개발을 하면서 물론 이제 아버님 세대, 우리 이제 아버님 세대 그런 분들이 한참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고 경제 부흥을 하기 위해서 했던 가장 활동성이 있고 다이나믹했던 시대가 바로 이 박정희 대통령 당시 시대입니다. 이게 유군이에요. 즉 유군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늘을 나타내는 권계가 괴상이고요. 이 권이라는 거는 권위, 힘, 권력 이런 거다 보니까
이때 당시도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 이때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이 네 분의 역사적으로 이걸 보면 결국 이 네 분이 지나온 발자취를 본다고 하면 어떻게 됐냐? 이분들이 남긴 업적이 대단히 컸습니다. 바로 이게 육운의 운기의 기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방향적으로도 봤을 때 이제 북서쪽에 높은 지대가 있고 남동쪽에 이제 물이나 지대가 있었던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풍수적으로 좋은 거죠. 이게 이제 건방향이고 여기는 손방향인데 그래서 건자 손양 이렇게 됐을 때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시대의 기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뭔가 개혁하고 만들고 새롭게 변화를 주려고 하면서 그 더군다나 이제 또 뭐 조선시대에 당연히 권위주의 시대이긴 하겠지만 이 기운 자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주도 그렇고 광해군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광해군도 쫓겨난 거고 정조의 임금도 뭐 암살당했다 그러면 뭐 그런 기운이 있고 박정희 대통령도 역시 김재규 총탄에 의해서 어쨌든 서거하셨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변화가 많고 권위주의 힘과 권력 왜 그러냐면 건께는 주역에서 이게 금의 기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의 기운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에서 물론 구성학에서는 이걸 600금성이라고 합니다. 600금성 해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이 금의 기운이라는 것은 힘과 권력의 시대다. 힘. 그러면 지금은 이제 구운 시대가 돌아오는데 이런 부분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대별로 어떤 특징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팔운이 지나고 구운 시대가 오면 당연히 과거에 구운에 일어났던 일들이 다시 똑같이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보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역사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운기나 기운도 반복이 돼요. 그거는 이 우주의 원리 때문에 그런데 그 우주의 원리는 제가 전에 올린 영상이 있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왜 그런지 왜 기운이 변하는지 우주하고 우리 태양계하고 목성, 금성, 토성 뭐 이런 별들하고 별이 아니죠. 이제 행성이죠. 그거는. 이게 왜 어떤 힘에 의해서 주고받으면서 그러한 부분이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명 유구는 권위주의 시대고 개혁의 시대다. 그러면 앞으로도 미래 유군이 오면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하겠지만 이제는 우리하고 가까운 거는 구은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그냥 뭐 제 예측으로 내피셜로 전혀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하나 역사적인 자료와 또 역사적인 사건과 이런 걸 토대로 해서 그런 시대의 변화, 기운의 변화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풍수적으로 어떤 지역이 좋고 구운터가 어디고 거기에는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운기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지만 일단 이런 기운의 변화를 먼저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점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군 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